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2절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과 보이는 탈취물 비교되어지는 내용으로 봅니다. 많은 탈취물 참 즐거워할 만한데 그것보다 더 탈취물 자체 사람들이 가는 건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많은 탈취물 중에서는 탈취물이니까 억지로 빼앗는 억지로 다른 사람 거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기 거로 만드는 그것이 이제 탈취물인데 그것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그쪽으로 그냥 거의 다 대부분 치우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즉 그거하고 반대될 수 있는 자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탈취물 쪽으로 가는데 그런 탈취물에 반대에 들인 사람은 사실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외에는요. 그런데 가는 사람이 없죠. 다른 데 없단 말이에요. 다들 그거밖에 안 간다는 거지. 많은 탈취물을 쪽으로 가지. 다른 어떤 사람들도 그 외에 다른 게 없는데 유일하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안 갈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시편 119편 162절에 비교되어지는 두 상황을 우리 봅니다. 이 시간에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이제 연결되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 국가, 대한민국에서 현재 일어나는 한 사람이 정부를, 또 한 사람이 정부를, 세상에서 나타나는데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서로 얻어낸 게 아닌데, 정부에 대해서 어떤 비리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저는 개인이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일을 하려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감히 나설 수 있을까. 내 같으면은 걸리는 게 많아갖고 움찔움찔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공직이잖아, 공직. 누구나 청와대에 근무하고, 누구나 국가의 기획재정부로 가면 어마어마한 위치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온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자리인데, 그것을 그만둔다. 저 지방에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직분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공직자인데, 어떤 힘이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좀 지난 시간에 그래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특별히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요, 사실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어쩌면 큰 어떤 굴레가 지나가는데, 인류락하는 굴레가 지나가고 국가의 정책이 지나가는 이런 어떤 흐름에 한 개인이 흙탕물처럼 굴러가는 어떤 뻘물 같은 그 물결 속에서 한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가지고 그걸 거스리는, 그걸 우리가 묘사를 그동안 해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요, 이렇게 분명히 사람이 지금 현재 국가에 이런 제도를 두고 속해 있으면서, 나름대로 참 국가를 대항해서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제가 참 목회자로서, 저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막 나서는구나. 그 참, 한편으로는 뜨끔한 거죠, 뜨끔. 그러면서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찾으려고 하면은, 개인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다. 저에게도 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사례를, 여러 가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대표적인 내용이 한 3가지 정도만 좀 표현해 놔면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야 사실은 국가가 발전하는 겁니다. 개인이 뻘탕물처럼 되어 있는 속에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영위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쩌면 많은 물고기들이 떠밀려 가다가도 나도 살아있는데 싶어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표현으로서 뻘탕물 속에서 살려고 저 상류 쪽으로
헤엄쳐서 올라가는, 물결 위에서 막 헤엄쳐서 올라가는 이런 방법이 나타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홍익사회가 되지 않느냐. 또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홍익인간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나름대로 개인이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지금 이 정부가 지금 하는 일에 지금 실수가 지금 그거로 보는데, 한 개인의 위치가 정부를 향해서 나타낼 만한, 지난 시간에 제가 봤던 어떤 힘이 저 사람을 하여금 저런 자리에서 이렇게 정부를 향해서 나타났을까. 비단 그 정부가 하는 시책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볼 때, 국가가 볼 때는 그런 국민들이요, 사실은 많아져야 그것이 건전한 건전한 국가가 되는 분명한 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켜줘. 자꾸 고무시켜서, 자꾸 이걸 더 양상시켜서, 야,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권이 얼마나 좀 그런 어떤 개념도 없고 완전히 조잡한 그런 정권인지, 그 두 사람을 놔놓고 발표가 이렇게 표현하자마자 막 여당 국회의원대로 여당에 있는 여러 가지 정부의 그 관리된 대로 막 집중적으로 폭격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야, 이렇게 국민들을 보는 시각이 없나? 도대체 얼마나 정권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려고 독재 쪽으로 넘어가려고. 독재 같으면 안 되지. 독재는 뭐 그런 말 나오지 않지만, 독재 같은 역할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가는, 무조건 공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지 않는 이런 내용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발표해남으로 해서 나이는 이렇게 됐지만 저런 분야에도 가능하겠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삶 속에서요, 다 가능한 요소들이 다 있는 그 개념성이 있단 말이에요. 요 내용 요 말고도 참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추려봅니다. 사례가 첫 번째는 이제 누구나 흔한 술, 담배 문제. 언급하겠어요. 이거 뜨끔할 거라. 대부분 사람이 술, 담배 문제가 돼 있으면요, 일단 술, 담배를 끊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어떡하든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이 교회 와가지고, 물론 그전에는 술, 담배 안 했지만은, 교회 와가지고 술, 담배 문제를 얼마나 언급을 많이 하는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멀어지려고 하는 이 어떤 자세가 갖춰져 있는데, 그러다 군에 입대를 했잖아요. 군대에 지원 입대를 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에 6월 달에 5월쯤에 들어갔나? 그래서 6월 달에 제복을 입었는데, 훈련 마치고 4중과 6중과 훈련 마치고 6월 달에 했자며. 그랬으니까 군대 들어갔는데, 군대가 어떤 군대냐, 그러면 일반 보병이 아닙니다. 저는 해병대에 나왔으니까 해병대 지원 입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술, 담배 문제가 밖에서는 친구들이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참 친구들 어중을 했지만은 나는 안 하면 되니까.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환경으로 수없이 많은 그런 환경이 내한테 주어지고, 훈련받을 때는 예사로 했고, 훈련받을 때 담배가 막 나오고 이래도 그냥 저 변소로 집에 있는 정도로 담배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술 문제는 이제 자대에 들어가니까, 현역 들어가니까 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최고로 쫄병은 아니에요. 제가 하사관 출신이니까, 하사관 들어가면은 적어도 간부니까, 간부들끼리 모여서 하면은 그 최고로 쫄병이란 말이에요. 최고로 쫄병인데, 우회 사람들이 하사관 모임이 있고, 중대별로, 대대별로 모이는 이런 예가 많은데, 술 먹는 자리 담배는 피우지만은, 담배는 고참들끼리 앞에서 함부로 피우면 안 되고, 술 먹는 데에 술은 신입사원이고 어쨌든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위에서부터 축하한다 사고 안 그러면 근하거니 작거니 하고 술은 술잔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먹는다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뭐 예교 정도로 봐준다 하는 정도로 넘어가다가 번번이 그러니까 제 때문에 제 개인이 당하는 고통도 많이 있지만은 뭐 참 관계에 있던 그 뭐 하사관들이죠. 서열별로 하여튼 그 쫄병을 훈련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 상관이 주는 우사람이 주는 술도 안 먹느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타하는데요. 상당히 심했어요. 상당히. 근데 그래도 안 하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 나중에 부대가 제가 몇 번 전철로 가고 이런 이제 같은 어울리지 못하니까 전출 가는 그런 사태를 많이 당했는데 제대하고 제가 현대그룹에 근무를 했단 말이죠. 술, 담배 문제가 이제 그것은 하나의 결실이 나오는데 부서에 갔는데 그때도 제가 관리직으로 어떤 부서에 제법 중견 위치에 있는데 그 관리하는 사원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매달 한 번씩 모여요. 모인데 가면은 뭐 저녁 먹고 출근해갖고 퇴근하면서 저녁 먹고 거기서 모여가지고는 상 내밀면은 바로 트럼프 오는 게 트럼프지. 카드. 제가 하투도 칠 줄 모르고 트럼프도 칠 줄 모르는데 그 전에 현대그룹에 있으면서 그 전에 중견간부 되기 전에 독일에 연수를 한 2개월 가는 동안에 독일 사람들이 아는 문화가 있다. 알아야 될 문화가 있다. 그래갖고 일부러 있는 사람들이 카드를 배우라 해갖고 막 거의 반강제적으로 카드를 그때 배웠어요. 배워서 포카지, 포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의 다 현대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막 이런 문화에 익혀갖고 간부들이 하니까 저녁만 먹고 모여서, 한 달에 뭐 모여서 저녁만 먹으면 상싹 취하면은 포카를 버리는데 뭐 그 자리가 시간이 간 줄 모르고 포카를 돌리는데 담배 연기가 보통이 아니죠. 술 문제는 군대에서 그렇게 쉽게 맞고 시내 맞고도 술은 안 먹고 담배도 물론 안 피웠는데 그 시커먼 연기하는 거기에서 포크하는 것이 내가 너무 싫어갖고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자리에 또 공식적으로 나는 떳떳하게 좀 빠질 수 있느냐 내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리드하는 사람이 계급이 높죠. 지휘 중에서 높은 사람이 그래 하는 거예요. 포카 중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있는데 로얄 스트레이트 하면은 빠진다 이라더라. 로얄 스트레이트. 족보를 알아요. 포카 족보를 하잖아요. 그 쭉 해서 나오는 거. 계급. 제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포카 하면서 뭐 모일 때마다 이 싫은 장소도 싫고 담배 냄새 맡으면서 이거 밤늦게까지 이 무슨 짓이냐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기도를 하는 마음속에 로얄 스트레이트가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로얄 스트레이트 놓으면 요거 빠질 수 있다. 이거 빠질 수 있다. 내가 하는 그런 강구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배를 한번 쭉 보는데 이상하게 같은 그림이 스페이드야, 스페이드 그림이 톡톡톡 모이는데 마지막에 이제 자꾸 베팅을 하잖아요. 돈을 들고 그러면 카드 하나씩 더 오는데 베팅 걸 때마다 이상하게 그림이 같아지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5장 연결됩니다. 5장. 근데 보니까 뭐로 연결되냐니까 10에서 10, J, K, A 이래 되네. 하여튼 5장. 제일 높은 거. 그리고 스페이드. 5장이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그다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로얄 스트리트 나오면은 그 판에 있는 거 다 주고 판돈 다 주고 그날 더 이상 안 한다 이랬거든. 근데 내가 그 초기에 나와버렸어. 3판인가 4판인가 돌리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아쉬웠고, 말은 했지만은 아쉽고. 근데 그 로얄 스페이드 중에서도, 이 로얄 스테리 중에서도 스페이드가 제일 높다. 그 그림 중에서도 계급이 있더라고. 근데 하여튼 최고 중에서 최고가 나온 거예요. 숫자도 제일 높은 숫자. 밑에 숫자가 아니고, 제일 그 JQK, 10이죠. 10, JQK, A까지. 제일 높은 숫자만 딱 나와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자리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 뒤로부터 참석은 해도 밥 먹고 나면 나는 밥상하고 같이 너긋하게 구경하고 있다가 저 사람들만 담배 연기 속에서 한참 우물을 때 나는 갑니다 하고는 막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와버린. 이게 개인이 한 거니까 어디 그대 주먹 쥐고 어떤 비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쁜 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 거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뭔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실이. 두 번째,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사업체를. 그러니까 나이가 그때는 40대가 넘었죠. 40대 지나서 부천에서 했고, 그리고 고척공구상가에 제가 그 점포를 2개 얻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무의푼, 비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내가 어떤 기업에 공장장 운영을 하면서 부도 났는데, 그거다가 직원들 2달 월급치를 빌려가고 걸어줬거든. 그러나서는 이자를 갚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돈 안 주고, 내가 그 회사에서 물려나가도, 회사장이 나중에 와서 나가라 하셔서 나와버렸는데, 나오고 나니까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중심에 어떤 중심이 있냐면, 그, 웃돈, 영업하는데 돈 주는 거. 나는 그 돈 못 준다. 옛날에 좀 주봤지만은, 그전에도 사업한다고 좀 해서, 기념품 사업, 올림픽 기념 사업 하면서 좀 주봤지만은, 이건 선물 주는 돈이 다 나가지, 내한테 돌아오니 이건 거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하니 차라리 나는 기술을 해가지고, 그 뇌물 줘가지고 내가 영업은 안 하겠다. 그럼 버티는 거예요. 없는 데다가 빚에 쫄리고 있는 거, 이자도 주고 돼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기술만 갖고, 내한테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만날 털털털, 빈털털이 하고 영업을 한다고, 고축 공구상가, 특별히 그 밑에 내려가면은, 지하철 타고 쭉 내려가면은, 있는 이름 지금 온수역, 그 한복판에 있는 그 판자 공장 밑에 또 쉐를 내가지고, 거기서 웃붙어서 이제 더불어 살면서 사무실 얻어가는데, 주관이 뭐냐면, 내가 웃돈 주고 영업을 안 한다. 기술만 간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누가 찾아오냐면 건국대 교수라고 하면서 그 이동에 갈비를 만드는 공장 사장하고 그 직원하고 건국대 교수하고 세 사람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갈비살 연결하는 재봉기, 그 자동으로 거기가 계속 공급되면서 재봉되는 그 기계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아무한테 찾아갔더니 이 사람한테 내한테 가면 뭔가 해결될 거다 라고 하는 자문을 얻었고 자기가 왔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난 아무런 거 몰랐는데 찾아오는 거죠. 그거 해결. 그러니까 완전히 저 공장 자체가 사무실도 없는데 이자를 막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기술만 하나, 내가 요즘 기술이 있다 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소개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죠. 근데 그렇게 교수가 공장 기계를 살 사람을 사장을 데리고 지금까지 데리고 내한테 다른 사람 추천받는 건 내한테 왔으니까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교수 이야기는 그 기계 보려고 미국도 다니보고 일본도 다니봤는데 없더라는 거지. 저거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줬다니까. 그 돈 때문에, 그걸 바탕해갖고 고척 공구상가에 제가 가게를 2개로 내면서 안산에 있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큰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 내가 기술을 갖고 있는 내용 갖고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서 다시 납품하는 일종의 OEM 형식의 제품을 그것을 만들어서 공급했죠. 그렇다는 거지. 뭐 특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 있다. 얼마든지. 길을 찾아 나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여기도 사회적인 부조리가 뭐냐니까. 왜 영업하면서 왜 이거 주느냐 이거지. 왜 웃돈 주고 가느냐.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그런 문화 자체를 없애는 데에 만약에 그걸 없앤다 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 기치를 걸고 했는데 그거 갖고 영향받은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지금 이런 자료로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에. 내가 만약 그때가 안 했으면은 이런 시간에 자료 나올 게 없죠. 세 번째, 목사가 돼갖고도 이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러닝 솔루션입니다. 인터넷으로 교육 운영체를 하려고 교육 솔루션을 의뢰를 했거든요. 프로그램 제작한 업체에다가. 근데 이 제작업체하고 납품 관계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2013년인데 2012년 사건이지. 2012년에 그랬는데 이게 2013년에 그랬나? 2013년에 그래갖고 사건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만들어놨고도 안 준다는 거지. 만들어놨고도 안 주는 이 내용이 처음부터 납품하는 첫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어긋장을 뿌리면서 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호스팅에다가 호스팅 서비스에다 자기들 우리 이러닝을 얹으라. 그거 안 한다고. 나는 그거 들어가면은 이 사람한테 완전히 올가 메인인 기가 나 그거 안 하겠다. 그냥 솔루션만 달라. 나는 계약은 솔루션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추가 더 호스팅에다가 자기들 얹어야 원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엇박하면서 솔루션 자체를 주지 않고 이래갖고 처음에는 계약금 반환 소송, 그 다음에는 걔도 안 주니까,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그래 지금 준비하는 거는 이행명령을 준비하고 있어. 이행명령을. 근데 요거 준비하면서 2013 가소 1406입니다. 구미시 법원 확인하면 돼요. 구미시 법원 2013 가소 1406 매매대금 반환소송.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미시 법원 시작해갖고 구미시에서 이걸 결정 못 내갖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다가 뭔가 다른 합병을 시켰다가 남부지방법원에도 이게 뭔가 애매해가지고 패소 이유도 원고 패소 이유도 없이 원고 패소를 시켜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 남부지방법원 고등법원에 올라갔어요. 이 고등법원에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엉터리 자료를 헛간이 전혀 생소한 내용을 갖고 거기다 떡떡 갖다 붙여갖고는 또 원고 패소를 시키고 너무 분하니까 제가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대법원에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원고 패소를 해갖고 결국은 제가 이제 현재 패소돼가지고 쭉 법원이 거쳐온 게 한 7, 8개 됩니다. 7, 8개.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나는 그걸 못 찾으니까 솔루션을 못 찾으니까 솔루션 찾는 방법으로 지금 이행명령으로 다시 준비하는데 매매대금 반환 소송하는 요 법원, 그래서 구미시 법원, 서울 남부지방법원, 지방법원, 그다음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넘어가는 이 4개의 법원을 이래 쭉 지나오면서 법관들이 나타나는 그 행태, 이거는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아무리 알려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저질러질 수 있을까? 1406 구미시 법원의 법관부터 그것을 잘못 딱 단추가 돼가지고 남부지방법원에도 아무 패소 이유도 못하고
원고 패소를 해버리고 하는 이런 요소가 나오는데, 아까 그러고 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그 고등법원에서 엉터리 거짓말 해가지고 법관이 말이죠, 판결을 원고 패소를 하는 이런 내용의 행태들이 이 너무 심하다. 그래갖고 제가 형사에 고소도 했고 고발도 했어요. 근데 이때 형사 고소 고발 사건은 또 해당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법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태들을 지금 가만히 둘 수 없다. 이래갖고 이걸 할 수 있는 법원이 뭔가, 뭐 권익위원회가 가능할까? 안 그러면 인권위원회가 가능할까? 그래서 이걸 관계됐던 지방법원에 마다 하나 있던 이 사건들 전체가 하나의 지금 나름대로 지금 문제를 삼아야 될 요소가 아닌가. 현재는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에요. 어쨌든 이 개인이 노력한다는 거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될 거는, 내가 여러 가지 법원에 대해서 내가도요, 내한테 검찰이 왜 무고죄냐 하고 내한테 들어오지 않고 법에 그 진술 쓰는데 소송에 여러 가지 내용에도 내 이런 내용 다 이야기했거든. 이 사람 법관이 잘못했다. 그래갖고 항소하고, 또 법관이 잘못했다. 대부분 올리고 해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데서요, 저한테 아무런 제재가 없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